안녕하세요. 어, 또 오래간만입니다. 네, 1월 달이 넘어갔죠? 새해 그러는데, 뭐, 글쎄요. 제가 조금, 비아냥거리듯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조소하듯이, 새해가 어쩌라고요. 그냥 숫자의 변화에 불과하지 않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달력에. 글쎄, 올해는 좀 덜, 이렇게 막 야단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굳이 더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시계도 그렇고 시간이죠. 그리고 새해도 그렇고 달력이죠. 다 그냥 숫자가 변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서 몸의 시계는 좀 다르죠. 네, 제 모습이 뭐 인간의 계산에 따라서 20년, 30년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저의 내재적인 모습이야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저는 저일 뿐이죠. 어릴 때 갓 태어난 나와 지금의 나와 그 의식의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언어학의 기본인 어떠한 그 촘스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새해는 시간에 불과하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이 말은 우리가 서로 해볼 만하지 않나 됩니다. 자, 이번에 할 것은 여러분의 교재 그 178페이지를 보시면 음성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습득을 이야기했습니다. 습득을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태어나서 자기 모국어를 서서히 그 편하게 사용할 어떤 수준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언어의 습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언어가 습득한 걸 어떻게 알죠? 방법이 없잖아요. 머릿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습득됐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인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한다. 그러니까 recognize, cognize란 뜻인데 인지한다는 건 뭡니까?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즉 관찰의 대상. 우리가 한때 언어학에 있어서 미국의 한 1920년대 거기에 블룸필드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었는데 그 언어학자는 인간의 두뇌를 놓고 언어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뭡니까? 두뇌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현상은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스티븐 핑커죠. 사람은 언어에 있어서의 어떤 두뇌 속의 언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멘탈리즈라고 합니다. 멘탈. 우리가 소위 정신적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멘탈리즈. 그래서 그 언어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촘스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언어를 이야기할 때 언어 자체보다는 언어가 어떻게 두뇌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모델 제시. 지난 과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소위 T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단어가 있고 거기에 그 변형 생성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위 딥 스트럭처, 심층 구조, 표층 구조 기억나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오는 것이 우리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게 있어야 아까 flying plane is dangerous. 날아가는 비행기가 위험하다. 또는 비행기를 날리는 게 위험하다. 단어의 변화는 전혀 없지만 ambiguous한 거죠. 수학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똑같은 어떤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 모델이 나오는 그 도출하는 어떤 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애매모호한 거죠. ambiguous하다. 근데 수학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의 규칙들이 한 1번부터 5번 있다. 그러면 1, 2, 3, 4, 5가 아니라 5, 4, 3, 2, 1 변한 건 없지만 어떤 순서에 의해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지만 의미는 우리가 전달되는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수학의 수치가 결과 수치가 다른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이 인간의 언어의 어떠한 독특함이다.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식구조의 독특함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이런 앰비규어스한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의도적으로 앰비규어스, 소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잡한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서바이벌 게임에서 인간은 서바이벌 하면서도 이와 같은 앰비규어스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시대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정말 애매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저 거짓말 아니야? 믿기도 어려운 말들을 막 내뱉고 있죠. 우리를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살게 해준답니다. 어느 지도자는 그렇게 말 안 했나요? 앰비규어스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잘 살게를 한 단어로 보면 세 단어인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죠? 인간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만약에 동물들을 모아놓고 올해 호랑이니까 호랑이가 다른 동물들한테 우리 동물들을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하고 인간이 인간을 놓고 잘 살게 하겠다는 말하고 글쎄 어느 쪽이 더 신뢰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주어진 단어 뜻만 보면 아마 인간의 말은 해석이 감히 말하면 100가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촘스키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촘스키 교수가 언어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에 상당히 많은 그 글과 또는 많은 강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촘스키 교수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보편성의 하나가 정치가의 거짓말이죠. 정치가 던지는 말들의 어떤 프로파간다. 나타나는 말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진정성. 우리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실된 사과가 부족하다. 사건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사과하면 되게 진실돼 보이고 사고가 벌어지면 좀 더 있다 하면은 좀 진실됨이 거짓 같고 저는 말입니다. A나 B나 차이가 없죠. 왜? 일을 벌린 것 자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무언가를 주장해서는 곤란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시점, 타이밍이 그것이 어떤 신뢰도의 연계성이 있는가? 그건 좀 갸우뚱합니다. 어쨌든 어떤 일에 앰비규어스한 부분, 이것이 이제 언어의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촘스키 교수가 어떤 모델을 주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뇌 속에 언어가 나름대로 작동해서 그것이 뭔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걸 소리로 내뱉는 거예요.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우리가 아하, 두뇌 속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겠구나라고 거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성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가 소위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뺀다고 치고 그것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존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근데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태양은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 위성들, 행성인가요? 수금지와 천해명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결국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망원경을 보면 그 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존재해서 어떤 구조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느냐가 우주에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 뇌 속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리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거꾸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A는 B고 B는 A다. 완전 시메트리, 대칭적으로 우리가 소위 필요 충분족과 같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음성학은 그런 면에서 언어에서 두뇌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을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음성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두뇌 속에 언어 자체의 어떠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다는 조금 갭이 있는 것이다. 작은 갭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성이 있죠.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챕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